92일 밤 이야기 훈민화자 천일야화는 고육지책과 허실실과 백미와 괄목상대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화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화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고육지책 한도일자 고육주책은 괴로울고 고기육 의지 꾀책으로 제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책을 말하며 고육지계라고도 합니다. 문자 신선 삼국지 연의에서 후한 말에 오나라의 손권과 형주의 유비가 연합하여 위나라 조조의 대군을 맞아 싸우는 적벽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을 목전에 둔 연합군의 총사령관 주유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기상천외한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통원신선 주위의 진영에는 체중체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주위의 계략에 빠져 그들의 형 채모를 참살하고 크게 후회한 나머지 두 사람을 달래 거짓으로 항복시켜 오나라로 밀파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주위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여기요강이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짓 정보를 조조의 군중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계략인 셈입니다. 문자 신선 주위의 신복인 황계가 찾아와 화공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주위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중에는 조조의 첩자 최씨 형제가 있어 노련한 주위가 화공 같은 중요한 작전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먼저 거짓으로 항복하는 이른바 사항계를 생각해 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동에 옮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황계가 선뜻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은 살갗이 터지는 고통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른바 고육지계입니다. 황계는 그것마저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치밀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황계로 하여금 거짓으로 항복을 건의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원신선 작전회의가 한창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계가 누가 보아도 조조를 꺾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소.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항복하느니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위에 병력 같은 질책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각본이었습니다. 즉시 황계는 끌려나와 형틀에 묶였습니다. 곧이어 곤장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0여 대를 맞는 황계의 엉덩이는 허물어졌습니다. 그동안 황계는 몇 번이나 까무러쳤습니다. 문자 신선 그날 밤 만신창이가 된 황계에게 신복인 감택이 와서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황계가 사실을 말하자 감택은 혀를 찼습니다. 그야말로 의표를 찌르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황계는 감택을 시켜 조조에게 투항서를 작성해 밀사를 통해 조조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황계가 곤장을 맞았다는 사실은 최씨 형제에 의해 조조의 진영에 벌써 알려져 있었습니다. 밀사를 만난 조조는 이것은 고육지책이다 하며 믿지 않았으나 직접 현장을 목격한 간첩 최씨 형제의 보고와 다방면에 걸쳐 접수된 간첩들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을 듣고 황계의 투항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통원신선 그리고 약속한 그날 밤 황계는 기름을 잔뜩 실은 투항선단을 이끌고 조조의 대선단 앞에 나타나 빠른 속도로 거대한 전투함에
선단을 들이받고 기름에 불을 붙여 조조의 대함대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황제의 투항선 앞에는 대못을 박아 놓았으므로 부딪히기만 하면 못이 박혀 꼼짝달싹 못하고 같이 불에 타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를 노려 연합군의 수군들이 총공격하여 조조의 군사를 닥치는 대로 살류하여 적벽 전투를 대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육지책은 간첩을 이용하여 역정보를 흘린 계책이었으므로 소위 반간고육계라고 합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로 손권은 강남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비는 파주와 촉주를 얻었으며 촉왕조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허허실실 한돌자 허허실실은 빌허 열매실로 허와 실이 일정치 않아 허한 듯 실하고 실한 듯 허하다는 뜻입니다. 문자 신선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자신있게 출전했으나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손권 연합군에게 크게 패한 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갈량이 숨긴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림지역 서쪽으로 도망치다 조자룡에게 당하고 다시 호로구 쪽으로 도망쳤으나 장비에게 혼이 났습니다. 마침내 화영도에 이르자 그곳에는 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은신선 사실 관우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갈량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제갈량은 장수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겼지만 관우에게는 무엇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이를 강하게 따지자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장군은 의리가 깊은 사람이오. 조조를 만나면 지난날 입은 은혜 때문에 틀림없이 그를 살려보낼 것이오. 관우는 이 말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소. 조조를 살려보낸다면 군법에 따라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서를 쓰겠소. 문자 신선 조소 장군께서는 지금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화영도의 매복에 모닥불을 피워 연기를 내시오. 틀림없이 조조는 그 길로 올 것이오. 매복하려면 조용히 숨어 있어야지 왜 불을 피운단 말이오. 적들이 연기를 보면 당연히 도망칠 텐데 어찌 조조를 잡겠소. 병법에 허실실이라는 게 있소. 허한 곳은 실한 듯, 실한 곳은 허한 듯 꿈이라는 말이지요. 조조는 병법에 능해 우리가 허세를 부린다 생각하고 그리로 올 것이요. 내 말이 틀리다면 나도 목숨을 내놓겠소. 풍은신선 관우는 그 말에 따라 숨어서 모닥불을 놓아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화영도에 이른 조조는 갈림길에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숨어있던 유비군에게 혼이 난터라 군사를 보내 앞을 살폈습니다. 살펴보러 간 군사가 돌아와 말하길 한쪽 길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또 한쪽 길에서 연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장수들은 고요한 길로 가기를 청했지만 조조는 제갈량이 그곳에 군사를 숨겨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가 나는 화영도로 향했던 조조는 제 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 깊숙이 들어섰을 때 느닷없이 관우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문자 신선 위기에 빠진 조조는 관우에게 몸을 굽히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나 조조가 싸움에 져서 이곳까지 쫓겨왔으나 갈 길이 막혔구려. 부디 예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오. 공께 입은 은혜는 이미 알량과 문초를 베어 갚았소. 어찌 사사로운 적을 앞세워 큰 일을 망칠 수 있겠소. 장군께서는 신의를 중히 여기는 분이 아니시오. 그대가 나를 떠날 때 뒤쫓지 않은 일을 기억하시구려. 부디 우리를 풀어주시오. 통원신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관우는 결국 군사를 뒤로 물리며 조조를 살려보냈습니다. 조조를 놓아준 관우는 돌아와 제갈량에게 죽음을 청합니다. 이 군법대로 처형하려 할 때 유비가 막아서며 용서를 구하자 마지못한 듯 이를 받아들여 관우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 신선
허실실은 허와 실이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빈 곳처럼 보이는 곳이 차 있고 차 있는 듯이 보이는 곳이 비어 있어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계략입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튼실하고 실속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수비하지 않은 듯 골 앞을 비워두었다가 그쪽으로 공격이 오면 재빨리 압박의 공격을 막는 것도 허실실 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운신선 고사 속 숨은 이야기 허실실과 공성계 허실실 전법에 재미난 예가 하나 더 있어요. 훗날 제갈량이 위나라와 싸울 때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양평관에 몰려왔습니다. 제갈량은 정예군을 모두 전투에 내보내서 군사가 적었죠. 제 아무리 뛰어난 제갈량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터라 성을 비우는 공성계를 썼답니다.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고 부하들과 함께 성루에 올라 검은고를 탔습니다. 사마이는 허술한 그 모습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라 생각하고 군사를 뒤로 물렸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사마이는 크게 후회했으며 제갈량은 두 번 다시 쓰지 못할 위험한 계책이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3. 백미 한돌자 백미는 흰백 눈썹미이며 흰 눈썹이란 뜻으로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이루는 말입니다. 문자 신선 유비가 대신들에게 술을 돌리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번 작전으로 형주 양양 남군 땅까지 차지했으니 우리의 승리가 코앞에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 이 땅을 오래도록 잘 다스릴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소? 풍원신선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새로 얻은 땅을 오래도록 지키시고 싶다면 우선 어진 선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대는 나를 두 번이나 구해준 이적 아닙니까? 어진 선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 다른 어떤 방법보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사람들을 이끌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야 전쟁을 잘하는 장군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지만 그 땅을 다스릴 때에는 어진 선비가 필요하지요. 평양에 마시 오형제가 있는데 모두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롭답니다. 그 중에 마량의 평판이 제일 좋으니 그를 불러 일을 맡겨 보십시오. 문자 신선 유비는 당장 평양 땅에 사는 마량을 불러오라고 명했어요. 얼마 후 유비가 보낸 사람이 평양 땅에 이르렀어요. 혹시 마시 오형제를 아십니까? 평양 땅에 마시 오형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지나가던 사람이 당연히 아는 것을 왜 묻느냐는 듯 의아해했어요. 그러면 마량도 아십니까? 아, 백미. 예? 백미요? 마량에 대해 물었는데 백미라고 대답하니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량을 백미, 흰백 눈썹이라고 부릅니다. 마량의 눈썹이 하얗기 때문에 백미라고들 부르지요. 마시 오형제 중에는 눈썹이 하얀 백미가 제주도 가장 좋고 인품도 제일이라고 아무렴 다른 형제들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 백미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량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유비가 보낸 사람은 쉽게 마량을 찾아 데려갈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우수한 물건을 가리킬 때 백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4. 괄목상대 한돌자 괄목상대는 비빌괄 눈목 서로상 마주할 때이고 몰라볼 정도로 달라짐이란 뜻입니다. 눈을 비비고 몰라보게 달라진 상대방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문자 신선, 오나라 성권에게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여몽은 집이 가난해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식했지만 용맹이 뛰어나 수많은 전공을 세워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권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사람이오. 그러니 글을 읽어 학문을 쌓으면 좋겠소. 군사일로 쉴 새 없이 바쁘니 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장군, 그대에게 뛰어난 대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오. 그저 옛날 사람들이 남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두라는 말이오. 공자께서도 책 읽기가 가장 유익하다 했고 역적 저조도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자랑삼아 떠드는데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는단 말이오. 풍은신선, 그날 이후 여몽은 깨우친 바가 있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었고 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 노숙이 주위의 뒤를 이어 대도독이 되었습니다. 여몽과 오랜 친구 사이인 노숙은 손권의 신하 가운데 학식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하루는 노숙이 나란 일을 의논하고자 여몽을 찾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식이 넓어 모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신선, 노숙은 자네 언제 그렇게 공부했는가? 오직 무예만 뛰어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학식이 넓고 깊어서 그 옛날 여몽이 아닐세 그려. 노숙이 크게 칭찬하자 여몽이 미소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람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상대를 쳐다볼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라네. 허허허. 풍은신선, 괄목상대는 여몽에게서 비롯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보잘것없었으나 학식이나 재주가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둔한 친구가 어느 날 날렵한 몸놀림으로 운동을 능숙하게 잘하거나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성적이 쑥 올라갔을 때 괄목상대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93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화는 계륵과 칠종칠금과 읍참마속과 출사표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수입사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